최근에 캔바에서 많이 바뀐 부분이 요소 검색 창인데요. 원래 이 부분이 요소를 검색을 하게 되면 그래픽, 사진, 동영상, 이미지 이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도형이나 그래픽, 프레임, 그리드 등을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하면 스크롤 아래로 한참 내려서 찾아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깔끔하게 한눈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형을 보면 예전에는 기본적인 스타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도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바로 여기에 보이는 도형 생성 버튼이에요. 여기에서 글자를 넣어주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근을 들고 있는 토끼를 해볼게요. 하게 되면 도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도형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랜덤으로 4개의 도형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랜덤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명령을 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도형이 만들어진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형을 나중에도 쓰고 싶다 하면은 일단 만든 걸 캔버스 안에 가지고 와서 갖고 있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볼게요. 지금도 보면 처음에 만든 도형하고 조금 더 다른 스타일의 도형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엔 다른 도형을 만들어 볼게요. 포도를 검색해 볼게요. 포도를 검색했는데 포도에서도 잎사귀를 있는 버전과 잎사귀 없는 버전, 이거는 잎사귀가 조금 크게 나온 버전, 좀 다르게 되어 있다.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양이 도형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이즈 조절해서 잠깐 위로 올려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글자만 적어주면 캔바가 그 내용을 보고 벡터 도형을 직접 만들어줘요. 이렇게 벡터 도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미지처럼 픽셀이 깨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고 색상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적용하면 색상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림은 영 자신이 없고 내 수업만의 아이콘이나 강의용 도시, 인포그래픽 심벌 등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꿀기능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게 되면 음성으로 도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음성을 눌러주시고 풍선을 들고 있는 어린이, 녹화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 보면은 풍선을 들고 있는 어린이라는 명령어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서 도형 생성을 다시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도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만 하면 캔바가 그걸 알아듣고 도형으로 뚝딱 잘 만들어줘요. 만약 내가 만든 게 조금 애매하게 나왔다 싶으면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생성해 보세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기능, 스타일 매칭, 스타일 복사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미지마다 색감, 질감, 그림자나 하이라이트 느낌이 다 달라서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통일되지 않는 느낌, 조합은 좋은데 뭔가 어수선하다 하는 순간들이요. 이제 그 고민을 캔바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요소에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검색을 해서 그래픽 모드 보기에서 첫 번째 이미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여러 개 복제해 주세요. 첫 번째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에 편집을 누르면 스타일 매칭이라고 보입니다. 모드 보이기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애칭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적용했더니 전 스타일을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스타일을 다른 이미지에도 동일하게 스타일 적용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 상단에 보시면 스타일 복사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보면 스타일이 복사되었습니다. 적용할 그래픽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적용할 그래픽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이미지와 동일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스타일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그래픽 선택하고 상단에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스타일 매칭해서 이번엔 라인 아트로 해볼게요. 라인 아트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다른 그래픽에도 동일하게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서 다시 아트 복사 눌러주신 다음에 적용할 그래픽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동일하게 라인 아트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미지에 그림자 효과를 줄게요. 이미지 선택하고 상단에서 편집을 누른 뒤에 그림자 효과에서 계열을 선택해 줍니다. 색상을 좀 보일 수 있게 강한 색으로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준 걸 옆에 있는 이미지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시 상단의 스타일 복사에서 이번에는 기본 스타일 복사를 눌러주시면 기본 스타일로 동일하게 테두리 라인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트 스타일 복사는 색감이나 질감, 스케치 효과, 필터 느낌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고요. 기본 스타일은 그림자나 테두리, 글로우나 빛 반사 효과를 적용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캔바에서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타임라인 모양이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영상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때 위에 얹은 이런 텍스트나 요소들이 모두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요소의 길이를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하고 다음 요소도 길이를 각각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디테일한 작업은 프리미어 프로나 혹은 캡컷을 많이 활용을 해서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캔바가 업데이트 되면서 동영상 편집도 충분히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현재 업데이트 버전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영상 편집을 기존 스타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캔바 홈 화면에서 설정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프로필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설정에서 동영상 편집에서 베타 사용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기존 스타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짜 실무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변화인데요. 바로 양식 폼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수강 신청서나 이벤트 참여 링크, 만족도 조사 이런 양식을 만들 때에는 그동안 구글 폼을 만들어서 구글 시트를 열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캔바가 업데이트 되면서 캔바에서 직접 양식을 만들고 캔바에서 시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완전히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양식 만드는 과정 알려드릴게요. 요소에서 양식을 클릭하면 다양한 양식 폼이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육용도 한번 볼게요. 교육용처럼 지금 수업평가, 종합 퀴즈, 스터디 그룹 조사 등 그 주제에 맞는 양식 폼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벤트 항목에도 세미나, 사전 질문, 참석 여부 각 주제별로 다양한 양식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저희는 이 중에서 이벤트 항목에서 이 양식 폼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폼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의 편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질문과 설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설정에서는 이 양식의 제목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헤더 부분에 제목을 입력하고 버튼 라벨은 보통 제출하기 혹은 문의하기 버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응답자 개인정보 필수 항목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름이 공유됩니다 라고 체크가 되고요. 이름을 수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름이 공유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런데 개인정보 수집을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자 이름 수집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질문 항목을 해볼게요. 질문 항목에서 your name의 이 부분은 단답형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름으로 변경해 볼게요. 다음으로 이메일로 입력해 볼게요. 밑에 보면 질문 추가에 이메일이 있는 게 확인되죠. 그 외에도 서술형이나 객관식, 체크박스, 별점, 번호, 기분 측정하는 것까지 다양한 질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메일 먼저 해볼게요. 이메일 클릭한 상태에서 위치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앞에 아이콘 클릭해서 드래그 해줍니다. 이번에는 객관식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에 제목 입력해 주시고 답변사항에 답변할 항목 입력해 줍니다. 답변 항목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옵션 추가 클릭을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질문은 체크박스로 해볼게요. 답변 등록하고 저는 임의대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강생 모집이나 강의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 등 할 경우에 내가 필요한 항목에 맞춰서 질문과 답변을 구성해 주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기분 측정도 한번 해볼게요. 기분 측정하면 이렇게 아이콘이 5개가 생기네요. 질문 제목은 강의 만족도라고 해볼게요. 별점 부분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별점 부분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을 활용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별 5개로 할게요. 서술형 질문도 추가해 볼게요. 서술형 클릭해서 그러면 서술형의 경우에는 단답형 항목보다 더 길게 표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사이즈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 양식 폼에 맞춰서 크기 조절해주면 됩니다. 만약 색상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상단에서 텍스트 색상 선택하면 텍스트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요. 제출하기 버튼 클릭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또 색상을 여기서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폼에서 이름과 이메일의 필수 항목을 표시해 볼게요. 이름 옆에 보면 더보기 클릭해 주시면 필수 입력이라고 있죠. 이메일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름과 이메일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설문지에 응답하는 사람이 여기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제출하기가 가능하도록 되는 겁니다. 양식 폼이 다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 폼을 공유를 해서 설문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단에 공유 눌러주신 후에 웹사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게시를 클릭해 줍니다. 응답자들에게 이 링크를 복사를 해서 공유해 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만든 설문지 웹사이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응답자가 여기에 작성을 해서 회신을 하게 되면 시트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설문지 응답을 임의대로 해볼게요. 임의대로 클릭하고 제출하기 상단의 답변을 클릭하게 되면 응답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답변 보기 클릭하면 누가 언제 뭐라고 답변했는지 확인이 되죠. 시트 링크를 열게 되면은 구글 시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응답자들의 현황을 이렇게 한눈에 시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구글 폼을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캔바에서도 충분히 양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3D 아이콘을 볼게요. 기존에는 평면적으로 아이콘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3D 아이콘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중앙에 이렇게 회전 각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3D 아이콘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하나 업데이트가 된 게 캔바에서도 한글 텍스트의 그라데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영문에서는 앱을 통해서 그라데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한글은 적용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한글 텍스트에서도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한번 입력해 볼게요. 텍스트 입력하고 상단에 텍스트 색상 클릭하면 그라데이션 색상이 들어와 있죠. 모두 보기 클릭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그라데이션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색상 배합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라데이션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하나 업데이트가 된 것 중에 캔바 AI를 활용을 해서 배경을 꾸밀 수가 있게 되었어요.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주제로 해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이미지가 가지고 온 뒤에 이 배경을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캔바 AI에게 물어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파스텔 흰색빛 크리스마스 배경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캔바 AI가 생각을 하면서 GPT처럼 이미지를 여기서 만들어줘. 작업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기다려 볼게요. GPT처럼 여기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은은한 파스텔 배경이라고 해볼게요. 디자인 클릭을 하게 되면 배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 배경 위에 내가 원하는 그래픽을 넣어서 이렇게 꾸며볼 수도 있겠죠. 캔바 AI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디자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겨울, 눈사람, 화이트, 은하수라는 키워드로 한번 해볼게요. 와,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겨울, 눈사람, 화이트, 은하수 이렇게 구성이 잘 되었어요. 키워드를 잘 활용하면 캔바에서도 충분히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다른 디자인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겨울, 산타, 선물, 어린이 뚝을 넣어 볼게요. 굴뚝이라고 했더니 굴뚝에서 산타가 나오는 걸로 만들어줬네요. 키워드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파스텔 느낌도 은은하게 잘 만들어주고 배경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도 하고요. 필사 같은 느낌이면서 화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은은한 파스텔로 만들어주고 지금은 겨울, 눈사람, 화이트, 은하수라는 키워드만 넣는데 밤 하늘의 배경을 잘 묘사해 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겨울, 산타, 선물, 어린이라고만 했는데 동화 스타일로 캔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2025년 새로 바뀐 캔바 주요 기능 7가지를 살펴봤어요. 이 중에서 오늘 바로 써보고 싶은 기능 하나만 골라서 지금 작업 중인 자료에 바로 넣어보세요. 한 가지 기능만 익숙해져도 작업 흐름이 진짜 많이 가벼워져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강의에서도 보고 싶은 주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